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나갈지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력. 학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학력 써요. 최종 학력 쓰는데 내가 대학생인데 옛날에 농고를 나왔어. 자연고. 그러면 어떤 데는 자연고를 나왔다고 해서 가산점을 준 데가 있어요. 네, 농고. 이게 써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고, 그다음에 농업생명대학, 그 농생대 알죠? 그 우리나라에 납부금을 안 내고 다니는 대학이 몇 군데 있죠? 어디 있어요? 농수산대. 어? 경찰. 그런 데 있죠. 경찰대 있지만, 네. 육산, 이제 우리 농수산대학도 농수산대 수원에 있다가 지금 완전 이상했죠. 완주요? 오늘 완전 전주? 전주를 안 되나? 이렇게 돌면 전주가 이렇게 돌면 완전. 이 되죠. 거기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 안 갔어요. 걔네들은. 네, 그런 데하고 간섭 때문에 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나왔다. 그럼 대학도 하는데 졸업하면 쓰는데 왜 하라고 그러냐면 한번 써보세요. 혹시 내가 대학을 새로 가야겠다. 아니면 아싸 하는 대학 있겠죠. 전공이. 자, 경영학과 관련 써보세요. 이제 좀 쓰라면 써야 돼요. 경영학과 전공이에요. 경영학과는 경영학 관련이에요. 식품, 관광, 상담, 의료, 경영, 식품, 관광, 상담, 이제 보건 의료겠죠. 의료, 그죠? 이런 데 나오면 어떨까요? 가산점은 없어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봐보세요. 내가 경영학과 나오면 다 먹어. 나 같은 나는 다 어디로 다 먹히죠. 결국에 어떻게 팔 거냐 말이 어떻게 팔 거냐.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학과 나오면 다 경영 잘해. 아니야. 그래도 말하기가 편해. 제가요 식품 제조하는데요. 식품 영양학과 나왔, 식품 가공하고 식품 제조 나왔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왠지 그럼 잘 보세요. 식품 제조에 관련됐을 때 심사위원은 누굴까? 경영학 박사가 들어올까? 식품 박사가 관광학 박사가 들어올까? 이왕이면 식품학 박사나 경영학 박사 들어오겠죠. 그러면 팔은 어디로 뭐? 식품 말하겠죠. 써놓으면 제가요 한 10년 전에 식품 영양학과, 식품 가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식품 관련 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좀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더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관광은 뭐든지 알겠죠. 경영은 마케팅 관련 것들, 식품은 식품 제조, 관광은 체험 관광, 상담, 의료 이런 것들은 뭘까요? 힐링, 그죠? 그런 것들 있죠. 식품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죄송합니다. 조리학과, 식품 조리다는 게 조린 게 외식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편집학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만약에 혹시 할 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 전공이에요? 도자기는 왜 못한대요? 내가 도예를 전공했는데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체험도 되고 연기를 뭘로 하고 연기를 연기 럭셔리하는 것들을 100개 리미티드 한정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죠? 도자기를 했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도 남들보다 쩐다는 거야. 이거는 나보다 낫네. 아무래도 그래도 못 그려도 도자기 그러면 이미지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선입견이 든다고. 그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저는요 이렇게 해서 도자기 관련된 도예를
나와서 이런 하면 체험과도 연결해서 같이 한번 하고요. 연기 같은 거도 할 때 제가 푸드 스타일링 하는데 제가 만든 연기로 푸드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주고 저희 추석 선물 세트를 할 때 제가 거기다가 패키지로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해서 제가 만든 걸 한번 믿어보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놓고 안 해도 돼요? 응? 그래놓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난 이야기해. 또 물어봐. 결혼 약속했는데 다 들었어? 다 들었죠. 당신이 나랑 결혼해준다면 하늘에 별을 따지고 있었는데 따졌어? 별 보이게 했어요. 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 드세요. 이야기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써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글로 이해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는 건데 건물만 지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지으면 되는데 내가 포장지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이용한 포장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그것만 만들어지면 돼. 이해되죠? 내가 기념품을 뭘 주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다고. 쓰라고는 안 한다고. 그렇지만 마케팅 전략할 때 이야기하기가 어때요? 유리하겠죠. 이해되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이라도 컴퓨터 관련된 데 나왔다. 그럼 뭘 하겠다 이 말이야.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시스템적인 걸 구축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좀 하겠다 하는 거고 뭔가 이야기를 맞춰갈 수 있다면 발표할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뭐 대학 나오면 점수 더 주고 뭐 고졸 나오면 점수 주는 건 없어요. 딱 하나 농대 나왔냐 농고 나왔냐 안 나오냐 이럴 때 가산점을 준다 안 준다가 있긴 한다고 그 외에는 없어요. 자, 혹시 내가 나는 순간에 말이 생각이 안 난다. 혹시 대학 전공이 기계공학은 딱 하면 되겠지. 설비 딱 답 나오네. 그래도 제가 기계공학 나왔으니까 설비가 할 만큼은 제가 딱 해서 레이아웃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발표할 때 예? 이걸 어디 쓰냐면 스와트 분석할 때 강점에다 쓴다고. 강점. 너의 강점이 뭐냐? 할 때 저는 사업명이 뭐였어요? 시스템 설비 도입이야. 나는 뭐 나왔어요? 기계공학과 나왔어. 근데 기계공학과 나와서 기계 관련된 노하우가 있다. 그걸 써놓으면 이야기하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부는 제가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요거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랍니다. 하면 돼. 근데 그 만들랍니다 하는 것은 안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야. 왜? 요 사업비만 쓴 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 당신 이거 만들어줬냐? 아니 만든다고. 서류와 이야기하지 말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면 서류에다가 이 되죠. 내가 이거에 더 투자하겠다 해도 돼. 근데 그걸 안 본다고. 왜? 정부가 1억이다 그러면 1억만. 그죠? 봐봐. 정부가 1억이야. 그러면 내가 1억을 정부가 1억이면 8대 1 합시다. 그럼 내가 얼마? 2천을 넣고 8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2,200 넣었어. 우석으로. 왜 웃을까? 2천만 넣으세요. 무슨 2,200 넣으세요 그래요. 아니 내가 더 투자는 아니 투자는 별도로 투자하라고. 에? 이해되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아니 1억 맞춰오라니까 사업비다 뭐라면 나는 양심적이라고 내 사업비가요 9,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800원 써서 내는 사람 있어요. 환장 해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치자고. 국고에 반납하자고. 사업하기도 전에. 그죠? 국고 반납은 뭐 어때요? 내년에 페널티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을 하려면 뭐 한다? 조금 1억이 맞추는 거야. 200을 더 쓰려면 그럼 알아서 내가 돈 쓰면 돼. 이해되죠? 정확하게 했습니다. 또 나는 무슨 전공이다. 수학도 분석할 때 중요하니까 이야기해봐요. 사회복지 할 수 있죠. 왜? 사회복지에서 뭐 배워요? 상담 배우죠.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아이들 관련된 했고요. 제 전공이 잘 되세요. 제 전공이 사회복지 전공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노인성대요. 제가요 노인복지를 더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노인복지 쪽에 수업을 많이 하고 한 과목 수업만 들으면 돼. 이게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아동이야. 제가 사회복지 하는데요. 제가 아동 관련된 그래서 아동은 평상시에 아동한테 관심이 많아도 아동이부터 이해되죠? 그죠? 그 맞춰가라고. 그래서 써놓으면 수학도 분석할 때 그런 내용 하기가 어때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내가 대학을 들어가거나 편입학을 하거나 야간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 이런 관계에 있으면 훨씬 더 말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 분야의 교수님들이 뭐하더라? 심사가 오더라 이 말이야. 제가 경영학 전공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보다는 경영학 전공한 사람에게 0.000 1점이라도 더 주려고 고려면 하겠죠. 질문이라도 좀 유리하게 하겠죠. 그러면 제가 알겠어요. 나도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을 못하는데 당신이 경영학 전공했다고 하겠어 이러면 안 한다고. 그럼 우리끼리 창피한 일이잖아. 그죠?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아유 경영학 전공했다면 경영을 잘하겠네. 이렇게 우리끼리 편이지. 안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이름도 중요해요. 여긴지 알아요? 이럴 때는 참 지방대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남이면 전남대 교수라든가 이렇게 교수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남대라 써있어. 우리 후배네. 뒤놓고 이야기해줬나? 우리 학교 학생이네.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어떤 분도 계시냐면 지금은 난데 애매한 분도 계신데 누구 딸이냐고 우리 물어봤대. 이제 카메라에서 투명해져 가는데 이해되죠? 진짜 많이 진짜로 많이 투명했습니다. 99.9%.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영규모는 어떨까요? 경영규모는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적정하면 이것도 내가 이게 이제 뭐냐면 봐봐요. 야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고등학교 나왔어. 그러면 내가 박사야. 그러면 저는요 박사인데요. 한번 결혼하고서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됐지. 그럼 그냥 뭐 하냐? 예 대학원 다녔어요. 보면 알겠죠. 서로 간에 괴리가 있어야 된다.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대부분 그래요. 요거 나온 사람하고 대학원 박사 나온 사람 결혼하겠어요? 박사 한 사람하고 이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나라 형상 완전히 뭐 돈이 많다든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일부밖에 없다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이 사람이 3회타를 갖고 있어. 9,000병을 갖고 있단 말이야. 9,000병. 근데 3천만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어. 줄까요? 그죠? 그잖아. 이 사람이 0.3헥타 있어. 얼마? 900평 있어. 근데 1억짜리 사업 줄까요? 안 준다고. 응. 왜냐면 나중에 돈 받을 일이 있거든. 봐보세요. 1,000평에 선생님 매출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예? 1,000에서 1,500. 그죠? 많이 나와야 지가 나와야 5천이야. 그죠? 근데 1억 죽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억을 준다는 것은 당신이 1억 매출을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냐 이 말이야. 순수익이 아니라 그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체나 이런 거 개념하고 농업의 개념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기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아이도 좋다고 해서 농업 차금 좀 줘봤자 어쩐다. 못 다른 거지 못다가 결국 땅이 있냐 뭐 있냐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농업의 아이템이 있는데 농업진흥기관이 아닌 중소기업체나 직영도 갈 때는 혹시 아이디어 경진되는 건 가능해. 그러겠죠. 근데 순수하게 업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 주겠냐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땅 매입금은 안 줘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은 땅 매입금은 안 줍니다. 땅 매입금은 건물 질환 그럴 때 나오긴 해도 땅 매입금은 안 줍니다. 땅은 네가 피험을 투자해라야.
그죠? 근데 땅 구입할 땅 하나 있어. 뭐 있어? 영농계좌 자금. 그걸 땅 사라고 주는 겁니다. 아, 봐보세요. 돈 주고 땅 사라 뭐야? 다 줘불지. 그럼 누가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땅은 누구 거다? 너 거. 임대를 하더라도 뭐 하는 나는 몰라. 하여간 5년간 네가 지켜. 응? 그 뒤로 넘어가든지 말든지 10년 지켜. 넘어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만나? 전제가 너 땅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네? 기농 정책자금에 보면은 그 농지구입도 해당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 없다고. 몇 개 없어요. 임차에서는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입찰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1억의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아까 뭐 1000평 갖고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뭐 10,000평 정도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첨부를 하면은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왕이면 매출. 자, 기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왜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야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봐봐요. 옛날에 5년 전에는 귀농이 없었어. 그 경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없든 간에 뭐 귀농 정책자도 이렇게 해서 받았어. 근데 지금 어때요?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1, 2년 차년도에 네가 얼마나 벌었냐 이 말을 하겠죠. 그래야 내가 정책자금 주고 땅도 더 사라고 주는 거야. 이해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3년 차에 받을 것 같으면 다 받다니까. 지금 귀농 정책자금 받으려고 지자체에 1,0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2개 받으려고. 알죠? 몰라. 두 개가 뭐예요? 사업 2개. 귀농 정책자금 준 사람 얼마나 죽었어. 돈을. 한두 명 준다고. 한 개에서 사람 2개에서 준다고. 근데 귀농했던 사람들 1년에 200명씩만 온다 해봐. 그럼 1,000명이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출이에요, 매출. 내가 1, 2년 차에 왔는데 35만 원 벌었다라고 한 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다. 2천만, 3천만 원의 매출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난 더 이걸 확대하고 싶으니까 나 균형 정착하고 싶다. 자금을 좀 주라. 그래서 또 땅도 구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옛날에는 워낙 균형이 없다 보니까 하여가 오시기만 하시면 제가 땅 용주 교육도 주고요. 빈집도 수리하게 만들어주고 했어.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빈집 수리도 어때요? 순번에 따야 돼. 제가 저 상담 받을 때 말씀해 주신 그 기농을 하게 됐을 때 잔입을 한 후로 그 경작을 해서 2년 안에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있어야 돼. 그래 대부분 3년 차에 주니까. 그러니까 2년의 평균을 만들어 놓고 3년 차에 이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려고 한다. 옛날에는 1년이 2, 3년 없었어. 워낙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꼬셨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꼬셔도 어때요? 많아.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기능했으니까 작업 주라. 너네가 정책 작업 있다고 했지 않냐? 있다니까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귀농할 때 그래서 아무나 안 하고 귀농 100시간을 채워라 이 말이야. 그럼 그 둘 중에 또 똑같다. 그러면 1,000명이 귀농하면 그중에 500명은 뭐 하겠어요? 귀농 안 받겠잖아요. 그죠? 몰라서도 안 받는 사람, 바빠서 안 받는 사람, 받기 싫어서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있지만, 그러면 1년에 기농학교를 하면 보편적으로 30명에서 60명이 수료를 해요. 그죠? 1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쭉 간다고 해봐. 그러면 경쟁률이 30대 1이야. 그러면 30대 1 정도 경쟁률이라면 어떻겠어요? 당신은 빈집 수리비 받고, 당신은 균형 정착자금 큰 놈 받고, 당신은 뭐 창업 작업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또 분배해서 하나씩 받으라 하겠죠. 그래갖고 6, 7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귀농 교육을 받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받으면서 관계하면서 정보 알고 어떻게 또 쓰는지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하다 보면 규모도 만들어 놓고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나 능력만 있는데 아이디어만 좋은데 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 30명에 한 명이다니까요. 그죠? 30명에 한 명. 그래서 어디가 더 쉽다겠어요? 도단위가 더 훨씬 더 쉽다겠잖아요. 도단위는 그냥 다 제껴버리고 아이디어 좋은 사람 막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시군 단위는 어때요?
이해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해버린다고. 아무리 아이디어 좋아도. 선생님 아무리 아이디어 좋아도 연매출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이 3천만 원 투자하면 1억 번단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말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 선생님 이해돼?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 센터라든가 다녀보면 아 내년에 내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라든가 관계라든가 또 경영 규모라든가 안단 말이야. 좀 어느 정도 좀 내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임차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그죠? 또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죠? 근데 말은 거야. 어떤 모르고 그냥 평수만 많으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놓으면 임대비가 더 들어간다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 이 말은 제가 다시 말을 정리하자면 내가 사업받을 규모에 따라서 경기명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캐시죠. 나는 그냥 여기다가 200평 비없어. 200평에다 100평 시설 만들어가지고 가공시설에서 집 짜서 팔란다. 그런데 여기서 막 3, 4천만 원 매출이 나온다. 나 땅 없어도 된다. 200평 있으면 된다. 할 때 이거는 어쩐가요? 땅 200평에서만 생산이 한 3, 4천 원 나와. 이게 뭐가 됐나요? 이런 사람 괜찮을까요? 이런 사람도 지자체에서는 업자라고 봐본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아무리 300평 이상 농업인이지만 그죠?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나오지만 업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왜? 순수한 농업인으로 안 예, 보여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귀동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경기명이라는 보자 이 말이에요. 경기명. 그런데 이제 도당에 봤을 때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농업인 됐냐 안 됐냐만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뭔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그래서 도당이가 의외로 경쟁할 때 가슴 떨리고 마음을 졸여도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보유는 여기는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위에다가 농업 밑에다 농촌 자 위에다가 농업 밑에 농촌. 시설은 농업과 농촌이 있겠죠. 농업은 뭐가 있을까요? 시설이 하우스 써보세요. 자 농업은 선별장 그죠? 창고 그죠? 빈집 그죠? 쉼표 비닐하우스 갈답고 비닐하우스는 가로로 갈답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비닐하우스를 인정해 주는 데도 아닌 데도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농업. 그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는 설비 개념이 아니라 좀 큰 거, 시설 개념이야. 앙카 봐가지고 6병짜리 그런 것들. 농촌은 뭘까요? 체험장, 그죠? 그 다음에 가공장. 됐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쓰라겠더니 SS기, 트랙터, 이렇게 쓰는 거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이래죠? 전 농업 관련 쪽에 그 건조기도 같이 그쪽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기계가 아니에요. 시설이에요, 시설. 건물. 이해되죠? 그래서 큰 거, 하여간 이거는 다 써놓으셔. 다 써놨다가 잘 누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업비가 좀 많은데요. 그러면 다 쓰고, 그죠? 사업비가 적어. 그러면 적게 써야 돼요. 이것도 반대죠. 이해되나요?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는. 아니. 봐봐. 내가 3천만 원 가잖아요. 근데 장비가 많아. 그럼 어쩔까요?
아 선생님 장비 많구만. 뭐 창고도 있고 뭐 체험장도 있고 뭐다 있구만. 이런 것은 엄선을 양보하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사업에 1억 2억 넘어.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 아무것도 없구만요. 그죠? 이럴 때는 뭐 많으면 좋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죄송합니다. 농촌 하나 빼먹었네요. 민박 농촌에 농촌 민박 이해되죠? 농업이에요 농촌. 요거만은 아까쯤에 위하고 바뀌었죠 지금? 많으면 많은 게 좋고 적으면 게 좋다. 자 봐보세요. 내가 2억짜리 체험장을 하나 사업을 받고자 해요. 상업계획 써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체험장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3천만 원짜리 체험장을 하나 주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지.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 많이 준 것은 있는 데다 더 부어주지 않죠? 이기고 적게 준 것은 없는 데다 주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기업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중소기업한테 적게 주는 소리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여기다 다 써놓으셔. 그래가지고 뭐 한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다? 가감한다. 가감하시라고. 옳죠. 체험장 있어도 빼버려. 금액이 적으면. 아셨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잘 드세요. 체험장이 봐봐요. 체험장이 나는 없는데 체험장 사업을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 싸움이라겠죠.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렇지. 지금 있는 척 해야 돼. 어떻게 해? 어? 말뚝 박으라고. 어떻게 박으실까? 그렇죠. 야외 체험장 말뚝 박아보라. 아셨죠? 그렇죠. 야외 체험장. 그래갖고 신랑한테 일주일이면 제가 해봤는데 하우스 20평이면 하루만 쳐버려요. 제가 쳐봤거든요. 둘이 혼자 못해요. 둘이 쳐가지고 비가림장 해놔. 그러고 말뚝 박아놓으라고. 뭐라고요? 실외 체험장. 심사 오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체험하는데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실내 체험장 하나 오면 이렇게 이쁘게 지어주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현장 답사할 때. 그래서 말뚝을 많이 박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실산을 많이 가거든요. 실산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홈페이지 여기다가 당구장 딱 표시해놓고 써놓으세요. 콘크리트 구조물 쉼표 파넬하우스 콘크리트 구조물 판넬하우스 쉼표 목조 건물 됐죠? 자, 이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아요. 이게 있으면은 뭔 사업 이야기할 때 말이 아주 쉬워요. 자, 내가 3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받았어. 그러면 제가 체험장을 뭐 해야 돼요? 가공장을 뭐 해야 돼요? 다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없으면 1억 든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있다가 막 이 세 개가 있다면 우리가 뭘로 이야기했었어요? 리모델링 하겠다. 제가요 지금 집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있는데요. 사진 딱 보여주고 요거를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1,000에서 1,500이면 식품으로 이쁘게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괜찮겠죠. 또 봐보세요. 장비 지원 사업이요. 건물은 지을 수 없다고 써져 있고 장비만 살 수 있다고 써졌어요. 그럼 어쩝니까? 제가 콘크리트 구조물 있는데 요거 제가 이쁘게 한 500만 원 주고 리모델링 간단히 해가지고 여기다 장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체험장 한다. 이걸요. 네,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근린 이종 써보세요. 근린 이종.
예, 근린 시설 이종. 예? 이해되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근린 이종이라는 말이 땅은 용도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근린 이종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창업 아이템에서. 이해되나요? 네. 자, 내가 식품 가공 사업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했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어디다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저기 절대농지다요. 이럴 수는 없죠.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 근린 이종이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농하시고 창업하실 분들 특히 규모농 말고 소작농 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반드시 비싸더라도 2배 비싸더라도 이 땅을 사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창업할 게 아주 편해요. 그죠? 근데 이때 땅을 살 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오폐수 시설이 지나느냐 상수도가 지나느냐를 반드시 파악하면 좋습니다. 구입시.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체험장, 펜션, 가공시설, 제조 가공시설 포함해요. 할 때 모든 것이 뭐예요? 허가를 해야겠죠? 그죠? 허가를 합니다. 민박이면 이제 등록 신고지만 허가를 할 때 이것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허가 나냐 안 나냐요.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땅 살 때 이걸 사시면 좋겠죠? 만약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탱크 묻어야 돼요. 그죠? 탱크 묻으면 이거 꽉 안 찼어도 어쩝니까? 그 탱크 품는 그 있죠? 오폐수 시설 증빙해서 내셔야 돼. 돈 들어야죠. 그죠? 이미 탱크가 묻어져 있어. 근데 이 크기보다 좀 내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 그럼 어쩌면 탱크를 또 하나 묻어야 돼요. 그런 게 있겠죠? 이해되죠? 그죠? 이거는 업체 안 시켜도 됩니다. 자기가 포크는 시켜도 해도 돼요. 바로 해줍니다. 증명만 하면. 그 다음에 수지를 어떨까요? 관접 뽑으면 수질 검사 하셔야죠. 그렇죠. 특히 스토어 같은 경우는 동네 거 상관없어요. 동네에서 다 수질 검사하니까. 아셨죠? 근데 여기에서 간혹 텔레비전에서 무허가 막 나오고 그러죠. 식품 제조회사. 근데 웬만한 그 회사가 원래부터 무허가 있을까요? 아니야. 다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탱크 안 푸고 하다 보니까 수질 검사를 놓쳐보는 거야. 일부러 놓쳐볼 거나. 돈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무허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을 잘 알고 이왕 사시라고요. 좀 비싸더라도. 이왕 그냥 말 그대로 땅 사는데 사지 말아야 할 땅 3가지 있다 했어요. 자, 절대농지. 2번째 그린벨트. 3번째 문화재 보호시설. 보호. 자, 500m. 요 3개를 사가지고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한다겠습니다. 그죠? 온천 지역이 상업 지역이 있어요. 아니요. 마을 단위 있어요. 마을 단위가. 결국 마을 안에도 땅을 사는 말씀이죠. 마을 몇 개 옆에 있어요. 영도 변경합니다. 1단계가 올릴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 단계. 근데 2단계 올리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해되죠? 돈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주민들은 또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 당도 다 공무원도 형님 동생이 사돈의 8천이니까 우리가 힘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부 요인들하고 친해지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친해놓으면 또 오부 요인에 또 형제자매가 또 관공서에 있으니까 한 단계 정도는 어쩐다? 올려지기가 쉬워요. 근데 2단계는 엄청 힘들어요. 이거는 군수가 힘써도 안 돼. 아셨죠? 기 있었다가는 5년 못 4년 못 채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땅을 웬만하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마을 단위에 애가 공장이 있어요. 그죠? 별도로 떨어진 데는 그 공장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물류시설이에요. 물류시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그 안에다가 그냥 알죠? 몰라요? 자기들이 넣어 그냥. 그냥 넣어 가공시설.
이해되죠? 창고에다가 이게 다 불법이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무단횡단법. 재수 없으면 누구만 걸려? 나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돼요. 그죠? 신고는 누가 해요? 옆집에서 한다겠어요. 에? 강주에 사는 누가 못해요. 알도 못하고. 에? 그리고 웃자고 한 얘기 할게요. 18아치는 매월 4월 때까지만 활동합니다. 왜 그래요? 18아치 알죠? 예산이 없어. 그렇죠. 예산 소멸시까지니까 5월달부터는 신고 안 들어갑니다. 근데 5월달에 신고 들어왔어. 100% 누굽니까? 내 물건 사 먹은 사람 아니면 옆집이에요. 그 바로 옆집 말고 주변에. 그래서 이거 하시고요. 자, 여기서 또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를 구입해서 땅을 구입해서 시골집을 구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 허물한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 부수지 마시라고요. 그대로 놔두시라고. 다음에 또 세금 나온다고 이거 말소시켜 본다고. 이래죠. 그 말소시켜 다시 하려면 옛날에는 박정희법이었기 때문에 어쩌어요? 옛날부터 있어 왔어. 뭐 토지대장도 없고 뭔도 없이 그냥 옛날에 박정희법 알죠? 새마을지도 무조건 지어라. 봐준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뭐합니까? 세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째요? 말소시켜본다고. 그럼 다시 하려면 이제 어쩝니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300만 원 누구한테 줍니까? 건축 설계사한테 300만 원 주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장 뜯어볼 때 건축 대장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갖고 계시라고. 여러분들 1, 2년 후에 창업하실 때 뭐 그런 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그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신축이 아니라 뭐예요? 개축. 이해되죠? 개축은 훨씬 더 쉽죠? 그러면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신고들만 안 하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거 몇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으면 전부 다 행정에 관련된 기관을 한 10군데는 가야 됩니다. 아셨죠? 에? 한번 말할까요? 소방서 갔다 오고 시청 세무서 하안전 그죠? 하안전도 갔다 와야죠. 전기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상수도 오폐수 등등 이걸 고박 2번씩 이상 갔다 옵니다. 알죠? 근데 얼마 주면 해준다고요? 300만 원 주면 설계사가 깔끔하게 해줍니다. 네, 다 해줘요. 그 사람들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끼려면 웬만하면 놔두고 하고 심사위원들 왔을 때 저기에다가 뭐 하겠다? 된다. 다 부서진대요. 얘 골조가 튼튼하니 괜찮습니다. 골조가 튼튼해. 그죠? 그러면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설 다닌다 했잖아요. 맨 땅 혜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업비는 3천만 원인데 딱 파면 1억이에요. 1억. 왜? 건물도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받아왔어. 센터 교육 다니셔가지고 어때요? 신랑 갖다 줘. 나 3천만 원 받아왔으면 해줘. 그러면 신랑은 건물집 가면 1억 넘는다니까. 미쳐버려. 이러다 붙여줘야 못 붙여줘요. 못 붙여줘요. 괜히 쌈나니까. 그래서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선생님 3천만 원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돼요. 라고 심사 현장 가서 떨어뜨려본다고. 근데 뭐한다? 이런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먼저 말해요. 저기다가 리모델링 하셔갖고 여기다 개보충 하세요. 예를 낫겠네요. 이렇게 합니다. 네. 심사위원들은 누군가를 줘야 되거든. 그죠? 근데 누군가를 줄 때 딱 2가지입니다. 누구를 먼저 줄까요? 좀 빨리 돈을 적게 갈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교육 많이 다녔다고 한 사람. 그죠? 이런 요거 이해되죠? 이해되죠? 용지 구입 잘하시고 있는 거 미리 말소하지 마시고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 도로 보호 구역에서 그 우리가 접도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접도구역 있습니다. 근데 농로 접도구역도 있고 일반도 접도구역 있고 국도 접도구역이 있어요. 그죠? 이걸 또 모르셔가지고 하셔가지고 깝깝하거든요. 접도 근처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 올린다. 절대 안 나와요.
이되죠. 접도는 어디서부터 몇 메다? 3m. 30m가 아니라 3m. 3m 나오죠. 도로 나오니까 3m. 그게 안에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여기냐면 기존의 도로에다가 3m까지는 뭘 수 있다. 앞으로 도로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 도로가 잘 들으세요. 차만 기준이야. 딴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많이 들어가는 한 10m 이상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땅 하실 때 잘 보고 접도구역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실 때 그 도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데는 이제 안 나와요. 여기서 도로라는 것은 폭 3m짜리예요. 폭 3m짜리. 흔히 말해서 농수로 이상의 것이 나와야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칠판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가보세요.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가 도로요. 그죠? 도로고 여기가 뭐야? 농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땅이 있어요. 근데 몇 땅이 있네? 근데 여기가 3m가 안 넘어가. 그러면 여기 건물 허가 나까 안 나까요? 안 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가 몇 m 나와야 돼? 3m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땅을 팔면 되는데 어때요? 땅을 안 팔아. 미쳐버리죠? 어? 그잖아. 또 이 땅 혹시 팔았다 해도 누구 땅? 누구 땅이요? 나라 땅이 되죠. 나라 땅 기부채납 하셔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이 땅 산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이거는 평당 5만 원인데 이거는 30만 원 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안에 거 사더라도 도로가 나 있는 안에 사야 뭐 어떤 시설을 할 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사업 계획을 짜면 나중에 엄청 힘듭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하순에 한 분이, 그분도 여자분인데 3천만 원 사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각 씨가 3천만 원 사업을 가져오다니. 그래서 신랑이 이런 땅을 사줬다고. 여기다 지어라 했는데 결국 사업 포기했습니다. 왜? 도로를 못 냈어요. 허가가 안 나와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도로, 그죠? 생각할 때 봐보세요. 도로가 되어 있느냐, 폐수 시설이 있느냐, 뭐 있느냐 들은 잘 보고 내 사업과의 땅을 연계하셔라. 그죠?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절대농지 사갖고 그것다 친다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6차 사업 하면서 매입지에 약 20%까지는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이해되죠? 해줘요. 근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절대 농지에도 해준다고. 근데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내가 봐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봐도. 딱 보면 항공방지가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가 뭐 하우스 하나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돼. 근데 내가 딱 봐도 여기는 하우스가 있고 나무 심어져 있고 절대 농지야. 그런 것은 어쩝니까? 내 것도 20%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저기 한마지기가 돼 있으니 나도 이거 한마지 사면 되겠다.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보고 뭐하시라? 판단하셔라. 자, 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